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 선고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아주 무도하고 비법적인 그런 선고죠. 이 징역 20년 선고.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면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이상의 선고가 그 김세윤 지금 제1심 맡은 판사가 김세윤 부장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 같은 재판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또 재판할 거고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갱신해가지고 계속 구금시켰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이번에 얼마 있으면 이제 선고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얘기고 무조건 징역 20년 이상 선고가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가 지금 뭐 몇 년에 선고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건 좀 뭐 거의 지금 나이가 60이 다 넘은 사람들인데 징역 20년 산다 그러면 80 넘어서 나오란 얘기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와서 대통령 특사로 나오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 측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정권 야욕을 달성하는 수단과 바터식의 어떠한 그러한 교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고요. 좌우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권 교체 후 대통령 특사 이 길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권 교체 실패한다 그러면 계속 구금되는 것이고 최소한 이 문정권이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은 무조건 지금 구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무겁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복성 관세 도입을 한국, 남한에 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FTA도 폐기 내지는 개정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죠. 경제적으로는 동맹국이 아니다. 그러면 뭐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만약에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좌파 정부의 그 친북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 고강도 압박을 강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봉쇄죠. 경제 봉쇄. 미국의 경제력을 통해서 남한이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곤두박질 치게 만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래 그 남한 정부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한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한 그 땅인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다가는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또 그 망언을 했죠. 망언.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국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러한 그 망언을 문재인 씨가 아베에게 했어요.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 일본 사람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망언 비슷한 그런 망언이에요. 좌우간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남한을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켜야 한국의 우익 정권이 들어서야 미국의 정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좌파 정권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무력이나 이런 걸 썼다가는 당장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또 남한 정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국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컨트롤할 많은 이런 경제적인 수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렇게 보복성 관세 도입에다가 FTA 개정 또는 폐기, 또 극단적인 얘기한 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런 참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뭐 청년 실업 폭발, 그 다음에 뭐 지금 GM이 지금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GM 자동차가. 그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파업한다고 하는데 파업은 뭐 뭘 갖고 파업합니까? 철수하지 말라고 파업합니까? 공장이 문 닫고 나간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문재인 씨가 매를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벌어온 매를 우리가 뭐 벌어온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벌어온 매를 우리가 나눠 갖는 겁니다. 뭐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매 나눠 먹는 게 공평한 건데 우리는 왜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 매를 같이 나누어야 하는지 참 이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문재앙 정권으로 불리고 있죠. 또 재앙을 아주 크게 일으켰죠. 이 비트코인. 저도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김정민 박사라는 분이 그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강의를 여러 개 했어요. 저도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관심이 계신 분들은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비트코인을 통한 대북 송금 그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게 김정민 박사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강의를 좀 많이 봤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란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것이 지금 2,500만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이제 아주 반토막도 아니죠.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김정민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폐쇄하면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그건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 칩에다 담아서 갖고 다니면 그 비트코인이니까 그걸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투자를 해서 선투자를 일으켜서 다른 뭐 땅을 사든지 뭐 화장품을 사든지 해서 그것을 산 다음에 그 결제하는 수단을 비트코인으로 했다. 이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임종석이가 UAE에 날아간 것이 헤지볼라를 만나고 무기 판매상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은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고 임종석이가 이들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한 후 북한에다가 송금했다 하는 이런 그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정확한 전달을 잘 못했는데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났던 이 비트코인 선풍과 젊은 층이 지금 3명이 목숨을 지금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이러한 비트코인 광풍이 청와대의 대북 송금과 연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김정민 박사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이제 진위는 그 우리나라 그 뭐 워낙 그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큰 시중은행 이 계좌를 까 보이기만 하면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의 진위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계좌를 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거래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계좌를 보내달라, 계좌 내역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무슨 금융계좌 그 감시하는 테스크포스인가요? 감시하는 팀을 청와대가 지금 관장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원에게 맡기지를 않고 청와대가 지금 이 계좌 거래 감시 그 팀을 청와대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지금 이 대북 계좌 송금에 청와대가 관여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드러난다면 그냥 바로 문재인은 이건 탄핵이 아니라 이건 바로 그냥 여적죄로 뭐 사형이죠. 이거는 사형을 여적죄죠. 이거는. 그러니까 탄핵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2월 20며칠이 보궐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나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또는 요즘 김정민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비트코인과 지금 문재인 정권, 임종석이 또 정규제 TV에도 출연해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촛불 광장의 그 불씨가 남아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태우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다 타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그 선택지가 없고,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결정한 그 뇌물죄가 없었다. 그 내용까지 뒤집으면서 지금 제1심 김세윤 판사가 그 내용까지 모순되는 지금 판결까지 내리면서 지금 다시 촛불의 그 마령이라 그러나 망령 같은 촛불의 지금 그 광장의 그 열기로서 이것을 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어도 1심에서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고, 또 정규제 그 펜앤마이크를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분이 우리 태극기 운동하는 분 같아요. 젊은 분인데 지하철 그 전철역에서 이 물건 파는 사람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중형이 지금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앙 정권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 한국의 이 좌파 정권을 떨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나뭇가지에 뭐 이렇게 묻었을 때 막 터는 식으로 이제 털어서 이 좌파 정권을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남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내정 간섭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지만 좀 잔인한 방식, 대한민국의 경제를 봉쇄해서 추락시키고, 그 결과 뭐 경제가 나빠서 추락되면 정권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정신 들도록 아마 더 많은 매를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이제 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문재앙 정권의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가지고 뭐 또 하겠죠. 당장 내일 거지 쪽박되더라도.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 20년 선고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상되는 형량,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권에 대응하는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재인 씨는 정상회담을 하시고 그 김정은이 밑에 어디 무슨 남한 특별부 이런 거 하나 맡으셔가지고 거기 무슨 부부장 자리 하나 꿰차고 그냥 뭐하러 왜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깽판 칩니까? 공산주의자는 다 공산주의 천국 북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김정인 밑에 가서 김정인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사모하는 분이면 거기서 살지 왜 여기 와서 지금 쓸데없는 일 하는지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시고 이번 2월 말에 보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여기서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